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으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만 해협의 자유, 이 두 가지 모두를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동맹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ilitary conflict around Taiwan, there would be increased possibil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Therefore, in that case, the top priority for Korea and the U.S.-Korean alliance on the 윤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관심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정적인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라며 한국과 미국은 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 제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방한한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펠로시 의장도 개인적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전화상으로 이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선 미국의 법적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근접시켜가는 것이 한국의 역량을 키우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정치에서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주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기간 진행됐으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7분여의 분량으로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한미 해상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아침 6시 53분쯤 북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비행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 약 5로 탐지하였으며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비행 도중 요격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높게 솟구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군은 러시아산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5번째로 탄도미사일로는 113일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력해온 무기 개발 시험의 일환인 동시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하는 나흘간의 한미 해상훈련을 겨냥한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자체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먼저 쏠 수도 있다고 법제화한 뒤 첫 무력 시위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이 빈말이 아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SLBM과 7차 핵실험 낄닦기용의 의도도 안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 연합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러시아 측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난 2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 전쟁에 대비한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А те, кто пытаются шантажировать на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роза ветров может развернуться и в их сторону. 백악관이 강력한 경고로 화답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동맹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와 비공개로 접촉했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단호한 대응에 어떤 게 담길지도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방식과 시점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핵을 사용하는 게 그들에게 재앙이 될 거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를 향해 핵 전쟁에 승자가 없다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arms control measures.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거나 러시아 합병 투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당장 며칠 안에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등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해 국익이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언론을 통제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보도, 특히 MBC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MBC의 자막은 대통령의 발언을 지극히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의원도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공세에 보조를 맞추듯 정기국회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이런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신뢰를 잃으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지상파 방송과 대다수 일간지들도 똑같이 보도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엄호를 위해 MBC를 표적이자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론 보도를 한 언론에 국익의 굴레를 씌우고 진실 보도를 막은 좌표 찍기식 언론 통제입니다. 또 대통령의 욕설을 감추기 위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하지 말라며 외교안보, 홍보라인 교체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